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제2의 연금통장 그리고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원하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월 1%, 연 15% 분배금이 지급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2월 분배금 그리고 수익률 내역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검토할 기초자산은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자, 미국 30년 국채 과연 안전한 자산일까요? 또 나스닥 100 지수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상관관계가 같은 빅테크, 또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 지수.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겠죠? 하는 그 질문들이 많아서 과연 어떨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첫 번째 기초자산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채권 혼합형입니다. 자, 미국 정부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30년 국채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죠. 30년까지만 만기 보유하시게 되면 원금 손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 채권의 특성상 그 방향성이 중요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통상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지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인컴 수익을 원하는 ETF 상품에 30년 국채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ETF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솔에서 나온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입니다. 예, 기초자산은 똑같이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 남아있는 TLT죠. 미국 30년 국채이고 통상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처럼 변동성이 심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움직입니까?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옵션보다는 이런 경우는 위클리 옵션이나 먼스리 옵션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자산운용사에서는 위클리 옵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지금 미국 국채의 목표 분배율은 다 연간 12%, 월 1%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분배율을 보게 되면 솔이 보통 1.06%, 코덱스가 1%, 타이거 액티브가 1.02%다 목표 분배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솔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콜옵션 매도, 즉 TLT를 매도할 때 기초 지수보다 약간 높은 행사 가격을 한 2% 정도 높인 OTM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월말 배당이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환 노출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그 환율이 높아서 그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환율이 좀 빠지니까 그것이 이제 수익률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도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일단 합성은 똑같은데 위에 거는 환 노출형, 요거는 환 해지형이죠. 그리고 요거는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목표 분배율을 딱 정합니다. 연 12%. 거기에 맞춰 가지고 콜옵션 매도 비중이 정해져요. 그래서 통상 한 TLT를 28% 정도, 그래서 기초자산 상승률을 한 72% 정도 쫓아가는데 요 내용은 매월 그 바뀝니다. 예, 목표 분배율에 따라서 콜옵션 매도 비중이 좀 변동이 되고 기초자산 상승률도 변동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중 배당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에서 나온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는 역시 환해지 상품인데 핵심은 이제 액티브죠. 액티브는 그 시장 상황에 그 운용사 펀드 매니저의 어떤 역량이 그 반영되기 때문에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위클리 옵션을 쓰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 비중은 30%, 기초자산 상승률은 70% 정도에 맞춰져 있고 월말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덱스에서 나온 그 채권 혼합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있고 또 엔비디아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게 이제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목표 분배율은 높죠. 연 15%. 이번 달에도 1.24%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테슬라 종목의 30% 정도가 비중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미국 국채가 아니고 국내 채권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미국 채권보다는 국내 채권이 더 방향성이 더 확실하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 그래서 보통 70% 정도의 채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환노출형으로 들어와 있고 채권에는 우리 국채, 한국전력 같은 공사채, 그 다음에 금융채, 통화안정채권, 통한채, 통상 신용등급은 싱글 A에서 더블 A-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정 우량 채권으로 들어가 있어서 테슬라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거에 메리트를 느끼시면 되고 혹시 테슬라라는 종목은 또 변동성이 심하죠. 떨어지게 되면 채권으로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우리 IS 계좌나 연저펀 같은 또 퇴직연금, 연금 계좌에 100%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1개월 그러면 목표 분배율은 잘 들어왔는데 수익률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자, 기초자산 TLT가 지금 이번 1년 한 달 동안 2.69% 정도,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바람에 올라갔죠, 약간.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솔이 1.2%, 그리고 코덱스가 2.38%, 타이거가 2.53%, 테슬라 채권 혼합형은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제가 봤을 때 솔 같은 경우는 환이 빠지는 바람에 한 1% 정도 덜 수익이 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코덱스라든가 타이거는 거의 그 TLT에 거의 육박하는 기초자산 상승률도 괜찮으면서 분배율도 괜찮은 이번 달 성적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많이 빠졌었죠.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분배율은 똑같이 1.24%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국채 만기가 20년 이상 이 TLT를 보통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성보다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죠? 단기 채권은 쉽죠. 오히려 근데 전반적으로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그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전에 그 2%대에서 3.0으로 올라갔고 실업률이 4.1% 완전 고용 상태다 보니까 올해도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단기 채권의 기준금리는 지금 4.3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의 어떤 상호 관세라든가 보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보통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그 보통 채권 금리가 4.8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그 트럼프 2.0 시대 그 행정부에서 4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하는 바람에 장기 채권은 또 빠르게 4.5 밑으로 지금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 단기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채권 금리는 조금 떨어져서 장단기 금리 채권의 금리 차가 지금 축소되고 이러한 축소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올 한 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커버드 콜 ETF를 운영할 때 채권의 매매 차익, 뭐 중간에 파실 분도 계시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에게 분배금을 받으시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통상 채권은 직투하시게 되면 그 비과세예요. 하지만 지금 이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15.4%고 그럼 채권의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게 바뀌었죠? 2025년 1월부터 그 외국 납부 공제가 그 개정이 돼서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주식 배당은 15% 원천 징수, 채권 이자는 12% 세율로 원천 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연금 계좌에 커버드콜 ETF를 담으시게 되면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 이연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 이자가 비중이 작은데 이 부분만 이제 12%로 제외되는 거죠. 그 때문에 대부분의 분배금과 매매 차익은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연금 계좌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월배당 커버드콜 ETF 우리가 또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거죠.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 지수 또
뭐 빅테크 지수, 빅테크, 뭐 맥세븐 주식,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지수죠. 자, 한번 볼까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전략. 목표 분배율이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연 20%인데 이번 달에도 거의 1.94% 거의 목표 분배율을 지금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현재 분배율이 높은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자산은 역시 나스닥 100.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옵션을 쓰죠? 데일리 옵션 전략. 예,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으로 줄이면서 여기에 또 OTM 전략을 쓰는 게 좋겠죠. ATM보다는. 그래서 통상 1% 정도 수익률까지는 쫓아간다. 그리고 환에 노출되어 있는 월말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100은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로 나머지는 다 연 15%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표 분배율이.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분배율도 1.25, 1.28, 1.16 거의 다 목표 분배율은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타겟 커버드 콜이니까 뭡니까? 딱 월 1%, 연 15% 목표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콜옵션 매도 비중과 기초자산 상승률은 변동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월말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 ETF의 기초 지수와 그리고 콜옵션 매도의 지수가 나스닥 100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세 번째,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은 우리 그 AI 관련 대표적인 시총이 높은 빅테크 종목입니다. 뭐 애플, 마소, 구글,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관련 종목, 브로드컴, 뭐 TSMC,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AI 핵심 기업 10개입니다. 하지만 콜옵션 매도는 나스닥 100 지수예요. 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위에 것보다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국 반도체 데일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반도체 인덱스 지수인데 우리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변동성이 있는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데일리 옵션 전략을 쓰면서 콜옵션 매도 지수는 역시 QQQ, 나스닥 100을 활용하고 있고 1% OTM 전략을 쓰는 게 맞겠죠. 네, 월중 배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 분배율은 다 맞췄고 최근 1개월 순위 한번 볼까요? 기초자산 QQQ를 예를 들었을 때 한 4.3% 정도. 그런데 이 4.3%가 뭐 안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한 4.5. 미국 지수도 괜찮지만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흐름은 중국 시장 거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개월 수익률이 한 8%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나스닥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그 저평가된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우리 데일리 그 커버드 콜 ETF의 기초자산 상승률은 3.76%, 그 다음에 3.7%, 양호하네 이 정도면 QQQ 지수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쫓아왔다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0.1%밖에 안 되죠. 아시다시피 맥세븐 주식, 빅테크 10 종목이 너무 가격,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금이 빠지고 일부 중국 주식과 유럽 주식으로 또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브로드컴에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많이 빠졌고 최근에 또 인텔의 지분을 TSMC랑 그 브로드컴에 일부 그 뭐 분할해서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또 엔비디아는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약간 바닥을 따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와 반도체 지수를 활용하는 변동성이 있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데일리 옵션 OTM 전략을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미국 국제 30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어떤 박스권, 횡보장, 미국의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위클리 옵션 전략이나 먼스리 옵션 전략을 쓰거나 ATM 전략을 쓰는 게 그 안정적인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의 기초자산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일치하는지, 요 두 개는 일치하고 요 아래 두 개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올해 이번 달처럼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다. 요거를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기초자산을 쓰는 ETF 같은 경우도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역시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여기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몇 퍼센트죠? 15% 세율로 원천 징수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연금계좌나 IS계좌를 활용하시면 매매 차익과 우리 분배금 중에서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 이연이 되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안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가 채 안 되는데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15%, 주식 배당은 15% 세율, 아까 채권 이자는 12% 세율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연이 되게 되면 중요한 게 뭐죠? 종합과세라든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개인별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또 사적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6.6%부터 최고 세율이 49.5% 높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문제가 되죠. 보통 통상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전체 넘어간 금액의 8% 정도로 건강보험료가 증가가 되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건보료가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금액에 또한 8% 정도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니까 또 지역 건강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요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절세 차원에서도 연금 계좌나 IS 계좌를 계속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미국 국채 30년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또 분배금과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혹시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영상 계속해서 매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